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일 목요일 12월 4일 목요일 낮이고요. 목요일 날은 배달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지금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첫 번째 목적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시급 2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날은 영상은 오전만 찍었는데 밤까지 배달을 돌려가지고 시급 약 2만원 정도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훨씬 더 시급이 단가가 높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주말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주말 단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 동영상을 보니까 주말에 약 평균 한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급. 공휴일도 아마 비슷하겠죠? 차가 나오네. 뭐요? 차 진입 금지인 줄 알고 오토바이 세워놓고 뛰어왔는데 정말 차가 다닐 수 있었구만. 시간대별로 다른가? 코코이치바 일본식 가래 체인점입니다. konnichiwa, 우바 데스. 오아즈카리시마스. 네, 이렇게 첫 번째 픽업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물건 가지러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는 배달하는 배달원들이 그렇게 인식이 안 좋나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촬영도 하면서 가능하면 좀 라이브로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를 한 2번 정도 켰었거든요. 배달하는 라이브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한국분들이 뭐 많게는 아니고 한 2-3분 정도 들어오셔서 3분 중에 2분이나 비하를 하시더라고요. 뭐 쟤는 일본에서 딸배를 하니 왜 딸배 하세요? 뭐 시작부터 비하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 분은 엄청 좋게 잘 보겠다고 앞으로도 라이브 많이 해달라고 구독도 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3분 중에 2분한테 비하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배달이 비하를 받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귀천은 없다지만 계급은 존재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분명 물론 더 노력한 사람들이 위로 가는 거고, 물론 뭐 남들보다 더 뭐 운이 좋든 노력을 열심히 했든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으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배달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비하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한국 K 매운맛을 봤습니다. 저는 뭐 여기 살면서 외부인이라고 무시당한 적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직업 비하를 듣거나 왜 그런 일을 하냐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라이브를 켜는 순간 그런 비하를 들었습니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라이더 하시는 한국분들도 보면 대단한 것 같고,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은 건 알고 있는데 비하받아도 되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느 나라가 됐던 무슨 직종이 됐던 누가 일을 하건 물론 있을 수는 있죠. 이제 뭐 사기를 친다거나 범법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직종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들 중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왜 딸배하냐, 왜 거기까지 가서 딸배하냐,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이 배달 일이 정말 재밌거든요. 못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달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는 가장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달 일이 좋아서 이렇게 가끔 배달도 하고 바깥 구경도 하고 사람도 보고 낙엽도 보고, 이게 지금 사쿠라가 피거나 하면은 진짜 배달할 때 기분 좋거든요. 그냥 확실하게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안전장비 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방어운전만 잘하면은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보다는 일본이 위험도가 조금 더 떨어지긴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지금 예를 들어 10년, 15년을 운전했다고 쳤을 때 정말 운전을 안 한 날이 많이 없거든요. 예전에 배달 아르바이트 하거나 우버이츠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도 매일 운전하고, 뭐 고속도로로 차로 운전도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하고 있지만, 뭐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뭐 오토바이가 인도를 탄다든지,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넌다든지, 뭐 불법 유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잘 못 봐요. 정말 잘 못 봐요. 특히나 뭐 신호위반이라, 과속은 조금 있습니다. 과속은 그래도 뭐 아예 없진 않는데, 과속도 생각보다 없는 편이고, 일본은 보시다시피 위에 카메라도 정말 없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제가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길게 뭐 운전을 하면서 음주 단속이란 거를 진짜 손에 꼽습니다. 한 5번, 10몇 년 동안. 그것도 진짜 매일 운전하면서 5번 조금 더 될란가. 하여튼 10손가락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거든요. 보면 직접 라이브나 제가 켰을 때 보면 알게 되시지 않을까. 정말 운전하기에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무리 방어 운전을 제가 잘 한다고 해도 남들이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 제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다들 안전 운전을 하니까, 물론 그 이유가 뭐 메이워크 문화, 민폐 끼치기 싫은 문화도 있지만, 법이 센 것도 저는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왔었던 커피집이네요. 두 번째 방문. konnichiwa, 우바 데스. 하이. 2, 3분, 소토데 마치마스. 2, 3분 정도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한국에 갔을 때 6년 만에 한국에 갔었나?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도 있고, 제가 이제 가게를 오픈한다고 많이 바빠서 한 6년 만에 한국을 갔을 때가 있었어요. 내려서 이제 공항에 내리자마자 크락션 소리가 장난 아니게 울리더라고요. 전쟁이더라고요, 전쟁. 그리고 예를 들어 신호를 대기하다가 뭐 초록불이 바뀌면 진짜 한 2초 안에는 크락션을 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초가 뭐야? 진짜 심할 때는 초록불 바뀜과 동시에 뭐 뒤에서 크락션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측 출발을 해야 되나. 지금은 또 아마 많이 다르겠죠.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오마츠카리시마스. 하이. 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두 번째 픽업지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물건 목적지가 2분 400m네요. 첫 번째 전달지에 잘 전달했고요. 자, 두 번째 전달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가거든. 진짜. 보통 일본은 우회전 금지가 아니면 다 비보 우회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차가 좀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걸 기다린다고 뭐 짜증내거나 빵빵거리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말을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배달지 도착했습니다. 보자.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헬멧 인증도 해야 됩니다. 헬멧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한국도 헬멧 인증을 해야 되나요? 헬멧을 안 쓰면 출발을 못 합니다. 우바 데스. 303원. 우바 데스. 완료했고, 셀카를 찍으라니까 빨리 셀카를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중거리라고 해야 되나? 한 10km 단위에 10,000원 주는 단가가 많네요. 저는 이런 단가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단가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픽업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조금 예전보다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지금 주문이 막 없거나 끊기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피크 시간대가 아니어도 주문을 웬만하면 있는 대신 이제 단가가 확 내려가죠. 그래도 뭐 거기서 제가 좋은 조건을 고르거나 하는 것도 제 몫이니까. 일본 우버이츠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단가가 확 줄었습니다. 제가 2년 전만 해도 뭐 비가 조금 내리긴 했지만 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60만원
5만 몇천 원이었나? 아마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까지도 했었죠. 지금은 절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때는 비가 이틀 연속 조금씩 와가지고 이틀 연속 아마 50만 원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 그리고 비가 안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시급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한 2만 몇천 원 했던 것 같은데. 우회전 금지가 아니면 이렇게 비보호 우회전이 다 됩니다. 앞에 파트롤 차도 우회전을 하듯이. 그래서 저런 우회전 때문에 차가 막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나는 막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이제 비보호 우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면은 뭐 맞은편에 직진 차선이니까 차가 계속 들어올 수도 있죠. 큰 도로나 뭐 아니면 차가 통행이 많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기는 양보를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여기는 양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저렇게 이제 우회전 하려고 기다려도 차가 그렇게까지는 막 아수라장이 안 되는데, 아마 양보가 없다면은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그냥 내일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 버스 회사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버스 운전사분들은 거진 90% 이상은 먼저 양보를 해줍니다. 비보호 우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90% 이상은 먼저 가라고 쌍라이트를 켜서 알려주고, 이제 제가 우회전 진입을 하면 이제 뭐 직진을 하는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양보를 해주십니다. 픽업지까지 벌써 와버렸네. 일본은 이렇게 보시면은 세 번째 픽업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이 아닌 곳에서 이상한 배달을 진짜 많이 합니다. 이상한 배달이라기보다 음식인 것 같은데, 스마일 호텔 보시면은 스마일 호텔 B1층 사운드 노래방 점내라고 하는 거 보면 규니쿠동이거든요. 우바이츠 데스 치카노 호텔로 잘못 들어갔네. 좀 우바 데스 마즈카리시마스. 그러게 와규 규동 일단 픽업 완료했고요. 이런 식으로 노래방에서도 와규 규동 덮밥 전문점을 한다든지, 아빠나 그런 도저히 음식을 팔 것 같지 않은 곳에서도 그냥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배달하는 가게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소비자들이 당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죠. 당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중간에 또 다음 배달이 들어와서 원래 2개 픽업 예정이었는데 또 3개 픽업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kg에 4,000원 정도.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받았고. 또 이런 데는 처음 보네. 옆 아래 몇 번일까? 하이 와즈카리시마스. 네 번째 물건까지 픽업 완료했습니다. 유턴할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바이크 끌고 유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픽업지 타이요리 왔습니다. 우바이츠 데스.番号가 FCF53 데스. 와즈카리시마스. 자, 이렇게 5번째까지 물건 픽업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제 손님한테 전달 가볼게요. 지금 총 3건이 실려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비보 우회전에서 양보를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보를 안 받아버리면 진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오토바이니까 망정이지 큰 차였으면 뒤에도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운전을 하니까 조금 교통 혼잡이 덜 하겠죠, 아무래도.
여긴가? 아, 우바이츠 데스. 아, ごめんなさい、失礼いた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う、大丈夫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5800です。5800。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와 씨. 와, 진짜 헬멧의 중요성이다, 진짜. 부끄럽구만. 자, 다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머리 깨질 뻔했어. 와, 진짜 헬멧의 중요성이네요, 진짜. 오토바이 사고 날 때 안전하라고 만드는 게 헬멧인데, 야, 뭐 어찌됐든 살았습니다, 진짜. 와, 헬멧 없었으면 황천길 갔습니다, 이거. 진짜 세게 맞았거든요, 뛰어가다가. 그리고 일본은 운전할 때 자동차에 고령 운전자, 초심자 이런 식으로 마크를 꼭 붙여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몇 년. 뭐 고령 운전자는 아마 나이가 되면 계속 붙여야 되는 거겠죠. 저기 왼쪽에 초심자 마크인데,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인가 동안 아마 계속 부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시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뭐 면허 뭐 취소되는지 정지되는지까지 모르겠지만 벌점이 있고 벌금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좀 부착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옆에 보면은 할아버지가 운전하시는데 고령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마크를 안 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저거를 보고 이제 우리는 인식을 하는 거죠. 뭐 한국처럼 그 뭐 나 초보예요, 뭐 치고 가세요, 아 치고 가면 안 되고 비켜 가세요 달아도 되는데 그런 거 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이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면 따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이제 대형 면허를 일본에서 취득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125cc 이상 탈 수 있는, 일본은 소, 중, 대로 나뉩니다. 소형은 125cc 겐츠키, 이제 원동기 면허 125cc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형은 400cc까지 가능합니다. 중형 바이크까지. 그 다음에 이제 대형은 400cc 이상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면허인데, 저는 이제 대형 면허를 일본에서 땄거든요. 그거를 딸 때 제가 진짜 빡세게 예약할 수 있는 건 예약 다 하고 부지런하게 해서 한 2달 걸렸나? 2달 걸렸고, 가격도 일부러 싼 곳으로 알아봐서 집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에서 일부러 제가 지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고 싼 곳으로, 완전 시골이었죠. 시골로 가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사람이 이제 면허를 많이 따는 시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운전 면허나 이런 거는 좀 빨리 달려고 이제 합숙해서 뭔가 한 달인가 합숙해서 하는 코스도 있고요. 저기 뭐 오지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방학 시즌 동안 합숙하면서 거기서 면허를 따고 나오는 거죠. 가격도 꽤 비싸고요. 제가 대형 바이크 면허를 딸 때 한 150만 원, 좀 싼 곳으로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자, 이렇게 이렇게 또 배달지 도착했습니다. 화장실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음 배달 거까지 갖다 주고 화장실을 찾아 화장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바 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2군데까지 잘 전해줬고요. 3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미길이, 이 전철이 다니는 선로가 이제 도쿄에는 엄청 많으니까 이거 잘못 걸리면 10분 이상도, 진짜 10분 이상도 걸립니다. 여기는 선로가 작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우바 데스. 우바 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바 데스. 88245です。お預かりします。일단 물건을 또 픽업을 했고요. 다음 배달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m 지점에 화장실이 있다 그래서 화장실을 좀 갔다가, 확실하게 화장실이 진짜 많으니까 배달하는 라이더나 이런 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많은 도움이 되는, 정말 많거든요, 화장실이.
화장실이라고 검색을 하면 근처에 뭐 한 10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이 근처에만 여기 다 공중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검색을 해도 이 공원 같은 데 보면은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게. 생각보다 깨끗하고요. 굳이 눈치 봐가면서 이제 바쁜 가게 안에서 화장실을 쓸 이유도 없고, 그리고 보통 휴지도 다 있고요. 안에 깨끗하기도 하고요. 다 이제 개방돼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기도 하고요. 화장실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편의점이 이렇게 좀 워낙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정 안 되면은 편의점에 부탁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료수를 하나 산다든지. 근데 한국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공용인데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 화장실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뭐 부탁하면 쓰게 해주시겠죠. 정은 많으니까. 이게 또 똥 매려울 때는 진짜 이게 좀 정을 100% 줘야 되거든요. 이거 다 같은 주소인가 보네요. 이럴 때 조금 찾기가 애매합니다. 명패를 보고 찾아야 돼가지고 주소인가 보네. 이렇게 지금 명패가 안 적혀 있는 집도 있고. 야마모토 여긴가? 다음 배달도 8km에 10,000원 정도. 시간 한 32분? 30분 소요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본은 한 주소가 같은 집이 막 10개, 20개 되는 데도 있거든요. 같은 주소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명패가 안 적혀 있거나 특징이 다 같아 버리거나 하면은 그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자, 픽업지에 도착했습니다. 어여여여. konnichiwa, 우바 데스. 51167です。お預かりします。배달 가방 이거 진짜 최고인 것 같단 말이야. 이거 진짜. 진짜 한국 이런 거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똑똑해 보면 사람들이. 자, 다음 픽업지로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한번 하시죠. 패밀리 레스토랑 가스토 픽업지 왔습니다. konnichiwa, 우바 데스. 3919B 데스.お預かりします. 자, 이렇게 2개 픽업했거든요. 다음 또 목적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km 2분 정도 나오네요. 출발! 우바 데스. 똑같이 생긴 주택이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2번 또 받아서 지금 또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더는 한 번도 안 끊기고 계속 들어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좋은 조건이나 저한테 맞는 조건, 가고 싶은 방향을 골라서 가는 거죠. 가짱 우바 데스. 1428です。はい、1428。はい、この2つお預かりします。 자, 픽업 완료했고 다음 픽업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km에 16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제가 일본에서 지금 식당이나 카페 운영을 총 8년?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태판 요리, 철판 요리, 일본 철판 요리 야키소바 팔고 하는 곳에서도 한 뭐 점장으로, 제가 한국인인데 점장으로 제가 일을 했고, 그래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이제 손님들이 많거든요. 보통 이제 일본 손님들이 가장 많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 한 20-30%가 한국인, 중국인 아니면 외국분들이 손님 많이 계세요. 제가 진짜 확실하게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요. 보통 이제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서오세요라고 하면은 입구에서 기다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이제 안내를 해주면은 자리에 착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입구에서 기다립니다. 접대를 해줄 때까지 보통 이제 안내를 하겠죠. 뭐 저쪽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보통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고 싶더라도 보통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먹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그 다음 한국 손님이 오시면은 입구에서 똑같이 기다리십니다. 똑같이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어느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드리잖아요. 저기 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리가 있으면은 확실하게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를 안내할 때는 점원이나 이제 뭐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안내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국인들은 여기 앉고 싶어요. 보통 자기 주장이 강해요. 중국 사람들은 벌써 앉아 있습니다, 접객하기 전에. 진짜 보통 대부분 그래요. 안내를 안 했는데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손님이 있다 그러면 보통 중국 사람들이에요. 항상 저는 한국은 딱 중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한국은 딱 중간이라고. 성격이 됐던 뭐가 됐던 진짜 뭐든지 딱 중간이에요. 나라가 발전하는 속도만 봐도 AI다 뭐 자동차다 뭐 신기술이다 뭐다 해서 중국은 발전하는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보면은 발전이 좀 빠른 나라니까 보통 이제 발전은 딱 중간 정도로 하는 것 같고, 이 일본은 진짜, 그리고 이제 음식 시킬 때 같은 경우에도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자기가 먹을 양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부족한 양을 시키거든요. 술집을 일본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일본 사람들한테 맞게 이제 그 순살 조각 피스도 판매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술집이다 보니까 가볍게 먹을 수 있도록 순살을 4피스부터 이제 설정해서 이제 팔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두 분이 오시면은 4피스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4피스에 다른 뭐 조그만 음식을 시킨다든지 정말 이제 시키는 양이 생각보다 많이 작고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두 분에서 오시면 그래도 기본 한 마리 딱 시키는 것 같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키는 양도 스케일이 다릅니다. 보통 이제 진짜 두 분에서 오시면은 진짜 두 마리는 시켜요. 다 그런 건 분명 아닌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키는 양이 중국이 제일 많고요. 한국이 진짜 딱 중간이고 일본은 정말 작습니다. 딱 먹고 싶은 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부족하게. 이제 음식을 계산하고 나갈 때 이제 저희가 음식을 보통 테이블을 치우잖아요. 그때도 또 한중일 성격이 나와요. 중국은 120%, 150%, 한국은 100%, 일본은 한 8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 손님들 테이블은 보통 이제 진짜 10테이블 중에 한 2테이블, 3테이블 정도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요. 그러니까 점원이 딱 들고만 갈 수 있게끔 접시를 다 겹쳐 놓는다든지 딱 그 테이블 모서리에 다 정리를 해두고 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점원이 치울 게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8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보통 그냥 딱 우리가 먹고 나가는 정도, 뭐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농담 하나도 안 하고요. 자기네들 쓰레기까지 얹어놓고 가요. 그게 카페가 됐던 식당이 됐던 자기네들이 먹던 예를 들어 뭐 페트보트를 음료수가 됐던 쓰레기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냈던 것보다 더 치울 게 많아서 130%, 15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상태도 굉장히 더럽고요. 한국은 진짜 보통 보면 뭐든 딱 중간인 것 같아요. 건니치와 우바 데스. FQDCE 데스. 오마지카리시마스. 픽업 완료했습니다. 도착지가 바로 앞에 있네요. 목적지가. 도착했습니다. 켄터키. 우바 데스. 목적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바 데스. 오네가이시마스. 우바 데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저 검색을 좀 하겠습니다. 또 200m에 있네요. 어디야? 엥? 엥? 아, 갇혀버린 건가? 아, 2층이구만. 바로 근처에 공원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에 좀 갔다가 그냥 일반 화장실, 공용 화장실인데 얘가 뭐 엄청 깨끗합니다. 휴지도 다 있고 여기 애기 뭐 기저귀부터 뭐 손 씻는 거 뭐 엄청 깨끗합니다. 보면 현재 지금 중간 정산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3시간 34분 돌렸을 때 오늘 지금 총 수입이 6,371엔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대충 뭐 1820엔 뭐 2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이니 과속 하나도 없이 교통법규 지키면서 해서 급한 마음 없이 했을 때 평일 낮에 이 정도 하는 것 같고요. 확실하게 제가 이제 촬영을 안 하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은 시급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농땡이 피우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도 하고 한다고 농땡이 부린다고 배달을 지금 빡세게 안 해서 그렇게까지 시급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